안녕하세요. 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근무하는 이지원 선임조사역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곳 예금보험공사는 봄에는 아름다운 이팝나무꽃이 피고요. 맑은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청계천길 옆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옥상에서는 북악산과 남산을 조망할 수 있는 아주 멋진 곳이기도 한데요. 이곳 예금보험공사에서 함께 근무할 2021년도 상반기 신입직원을 채용합니다. 신입직원 채용의 모든 것,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예금보험공사 입사를 준비하시는 지원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예금보험공사의 사장님, 위성백 사장님이십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 위성백입니다. 네, 사장님께서 직접 공사를 소개해 주신다니까 입사 지원자분들께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예금보험공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혹시 예금통장 개설할 때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한다는 문구를 통장에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금융회사가 파산해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에 금융회사를 대신해서 예금을 지급하는 기관이 예금보험공사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예금보험공사가 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역동적입니다. 우선 저희 공사는 금융회사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에 자금을 투입해서 부실 금융회사를 신속히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때 투입한 자금은 해당 회사의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매각해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입사 전까지는 예보가 하는 일이 정확하게 뭔지는 몰랐는데요. 사장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금융회사에 부실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그럼 평상시에는 예보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예, 공사는 금융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금융회사로부터 예금 보험료를 받아서 기금을 적립하고 있고,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금융회사를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 그럼 예금보험공사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금융소방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IMF 금융위기, 저축은행 사태 등 우리나라 경제에 크고 작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 예금보험공사는 제일 먼저 출동해서 위기를 신속히 진압하는 소방관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물론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소방 점검도 하고 화재 예방 활동도 하는 것처럼 평상시에는 금융회사의 부실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또한 수행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장님과 함께 예금보험공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공사에 대한 관심이 좀 생기셨나요? 사장님, 이번에는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예금보험공사는 어떤 인재를 원하나요? 저희 공사 임직원이 원하는 인재상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로서 신뢰받는 인재, 그다음에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인재, 그리고 공익에 기여하는 책임감 강한 인재, 이 세 가지가 예금보험공사가 원하는 인재상입니다. 2차 임원 면접할 때 인재상에 부합하는 지원자를 찾기 위한 질문을 할 예정이므로 참고하셔서 준비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채용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올해 채용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5명 규모로 경영, 경제, 통계 직렬에 대해서 채용을 실시합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채용하지 못한 해수조사, IT 직렬을 포함하여 채용 계획을 다시 수립할 예정입니다. 저희 공사의 채용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서류 전형, 필기 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관문인 서류 전형은 어떻게 선발하게 되나요? 서류 전형은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세 가지 요소로 평가합니다. 채용 분야에 따라서 경영 경제는 45배수, 통계는 25배수를 선발합니다. 여기서 자기소개서는
별도의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분량이나 내용의 충실성 등 적부 판단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채용 과정에서 필기 전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필기 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필기 전형은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 그 다음에 공통 과목인 회계 원리, 그리고 직무 능력 평가인 전공,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는 모든 공공기관이 다 수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공통 과목은 작년부터 실시하는 시험인데 회계 관련 기본 원리를 이해한 사람이면 무리 없이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 공통 과목의 팁을 드리자면 작년에 평이하다는 평가가 있어서 금년에는 중급 수준 문제 몇 개 포함될 예정입니다. 공통 과목 예시 문제가 우리 공사 홈페이지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직무 능력은 전공 시험으로서 직렬별로 경영학, 경제학, 통계학 시험을 보게 됩니다. 최종 선발 시 필기 전형 점수가 면접 점수와 함께 합산되어 반영되니 시험을 잘 보셔야겠죠? 네, 맞습니다. 필기시험 점수가 이후 채용 과정에서 계속 따라가니까요. 중요하다는 점을 지원자분들께서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면접 전형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1차 면접은 실무진 면접으로서 토론 면접, PT 면접, 심층 면접 등 직무 역량을 평가합니다. 잠시 후 이와 관련하여서는 최근 입사한 신입 사원들과 채용 담당자가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차 면접은 임원들이 면접관으로 참여하여 예보 인재상에 비추어 인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사장님, 끝으로 공사 입사를 희망하는 지원자들에게 격려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를 거두시기를 기원하고 저와 함께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 안정성을 달성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장님, 오늘 말씀이 지원자분들께 아주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어서 채용 담당자의 세부 채용 정보와 직전 연도 신입사원들의 채용 꿀팁이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금보험공사 인사지원부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설경욱 차장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채용 절차별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류 전형입니다. 공사는 채용 전 과정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어 자기소개서 작성 시 인적사항이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입사 지원서 작성 시 이름이나 학교, 출신지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시되 특히 자기소개서의 전공이나 동아리명 등을 기재하실 때 학교명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입사 지원서 교육사항 입력 시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교육과정을 빠짐없이 기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과목을 최대한 많이 입력하실수록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입사 지원서 작성 시 다른 회사 이름을 쓰거나 정해진 작성 양식과 상관없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둘째, 필기 전형입니다. 상반기 채용에서는 1차, 2차 면접 합격자 선정 시 필기 점수가 30% 합상 반영되므로 필기 시험의 중요도가 높아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사장 안내 방송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원자분들이 긴장한 나머지 안내 방송을 듣지 않고 문제지를 펼치거나 푸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간 관리입니다. 직무수행 능력 평가의 경우 약술, 주관식, 논술 등이 복합적으로 출제되고 출제 문항수가 많아 평소 문제풀이 연습과
시간 관리 연습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험 당일 고사장에 입실하는 시간도 중요하니 꼭 고사장 위치를 확인하셔서 늦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셋째, 면접 전형입니다. 1차 면접 전형은 토론 면접, PT 면접, 심층 면접으로 구성되며 토론 면접은 5명 정도의 지원자들에게 주제를 부여하여 지원자 간 토론을 하게 하는데 동토론 과정에서 상대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 논리적인 설명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PT 면접은 금융 관련 일반 시사 등 주어진 주제에 대해 30여 분간 준비한 후 5분 정도 발표를 하고 면접위원과 10여 분 Q&A를 하는 방식으로 주어진 정보로부터 자신의 견해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전달하는지를 평가하는 면접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기본이고 Q&A에서의 상황 대응력이 있어야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층 면접은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개인의 가치관, 경험 등에 대하여 질문하는 형식으로 지원자를 평가합니다. 예금보험공사 입사를 위해 본인이 노력해온 것과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입사를 준비하시면서 불안하고 힘드실 때도 많으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잘 준비하신다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직렬 지원자시라면 회계 원리를 별도로 공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회계 원리를 별도로 준비하지는 않고 전공 필기 시험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쯤 혹시 놓치고 있는 기본 개념이 있지는 않은지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을 하고 또 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회계 원리 출제 유형을 풀어보는 것으로 최종 정리를 하였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회계 원리를 잠깐 공부했었는데 이번에 공사 시험에서 공통 과목이 도입된 이후로 도서관에서 시중 회계 원리 책을 대여해서 새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의 경우에는 원론에 나와 있는 문제도 풀어보고 일반 자격증 시험에서 회계 원리 과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해당 기출 문제를 찾아보고 풀어보기도 했습니다. 통계직렬 분들은 회계 원리를 접한 적이 별로 없으셔서 낯설어 하실 것 같습니다. 회계원리 블로그 글들을 참고하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예시 문항들을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채용 공고에도 나와 있듯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회계원리 수준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개념에 충실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예시 문항과 상당히 유사하게 출제가 되어서 생각보다 부담은 크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경영직렬의 경우 시험 과목이 경영학 일반, 재무관리, 회계학으로 구성되어 상당히 양이 방대한 편입니다. 따라서 시험 일자가 다가올수록 하루에 최대한 많은 양을 짚고 넘어가면서 회독수를 높여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미리 실전 감각을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업 준비 카페에서 예금보험공사 스터디를 모집했었는데 출제 유형에 맞춰서 문제도 풀어보고 시간을 정해서 풀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제 전략은 통계학에 올인하는 것이었습니다. NCS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점수를 올리기 쉽지 않고 배점도 적기 때문에 문제 유형만 보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든 문제를 풀고자 하기보다는 제한된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 그 전략을 터득하고 체감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목별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페이퍼를 만들어 갔고 시험 날에 이 페이퍼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통계학에서 과목들이 4-5개가 있을 텐데 그 과목들을 하나하나 깊게 파기보다는 얕고 넓게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수리통계학에는 MLE 추정량을 구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미리 풀어보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2차 공통으로 보는 심층 면접에서 제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직 사유와 공사에 대한 지원 동기였습니다. 전 직장에서 어떤 업무들을 수행하였고 그걸 통해 어떤 것을 배웠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먼저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서 면접에서 실제 이런 질문들이 들어왔을 때
차근차근 본인의 이야기를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면접 때는 통계학을 전공하신 면접관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현실의 금융 문제를 통계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차 면접 때는 본인이 왜 금융이고 예금보험공사이고 그리고 왜 통계 직렬에 지원을 했는지 설득력 있게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관분의 질문에 간결하고 명확한 2갈씩 답변을 항상 의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질문에 장황하게 답변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면접 스터디에서 스터디원분들과 계속해서 모의 면접을 진행하고 피드백을 함께 나누면서 그 버릇을 고칠 수 있었고 그것이 면접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NCS를 준비할 때 시중에 나와 있는 예금보험공사 관련된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이제 NCS보다는 전공 시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NCS는 실전 감각만을 끌어올리는 용도로 이제 모의고사를 3회 정도 풀고 시험을 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NCS를 이제 처음으로 치게 된다면은 시험장에 갔을 때 이제 각 영역별로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모르고 들어갔어서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고 가시면은 좀 더 편하게 시험 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공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전공 시험 준비만으로도 벅차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NCS에 많은 노력을 들이기 어렵다는 거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NCS 같은 경우는 준비를 조금만 해도 훨씬 쉽게 점수를 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은 수준이라도 적어도 문제 유형을 충분히 파악하는 정도의 노력은 기울이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NCS는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NCS를 우선 한 번 정독한 후에 스터디를 꾸려 약 일주일에 2-3번 정도 NCS를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문제를 풀다 보면 자신에게 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도 공부를 하면서 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NCS가 비중으로 큰 점수를 차지하진 않지만 필기 영역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공 필기에 큰 비중을 두되 NCS도 꾸준히 하는 것이 필기의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도 저희를 선택하지만 저희 또한 저희 스스로를 판단하고 그에 적합한 기업을 선택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있고 그 이후에 예금보험공사를 선택하였다면은 앞으로의 이제 면접 등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도 훨씬 더 자신감을 가지고 또한 제 스스로 여기에 걸맞는 인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초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일찍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이러한 과정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자기소개서가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았던 걸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저희 공사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이 적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자기소개서가 필기 시험을 합격한 이후에는 면접의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서는 우리가 공사에서 묻는 바에 대해서 충실하게 대답을 하되 또 나에 대한 자랑도 충분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관님들께서 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점들, 그러니까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는 점들을 충분히 담아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경력과 경험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순으로 자신의 경험과 경력 사항을 쭉 나열해 본 뒤에 우리 공사 자기소개서 항목을 같이 대조해 보면서 그 경험과 그 자기소개서가 묻고 있는 항목들에 어울리는 것들을 매칭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틀이 잡힐 것이고 내 경력 중에도 빠진 게 없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의 자소서가 글자 수는 굉장히 많긴 한데 문제 항목 수도 많고 굉장히 구체적인 것을 묻기도 하면서 또 생각을 묻는 질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의외로 제 자랑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활용하기 좋은 것이 바로 직무능력 기술서인데요. 왜냐하면 1500자의 공간을 순전히 제가 하고 싶은 말로 제가 편한 양식으로 꾸며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IT 직무 지원자들은 보통 인턴과 프로젝트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경험에 있어서 자신이 어떤 프로젝트들을 했다라는 것을 전부 나열하기보다는 이 프로젝트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자신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배운 것, 이것들을 더 기술하시는 게 면접관들의 입장과 자기소개서를 평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더 크게 와닿을 수 있는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기소개서와 직무능력 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배운 점과 자신의 역할을 더 강조하시는 게 하나의 합격 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프로젝트와 인턴 경험이 없으신 경우 학교에서 조별 활동이나 대외 활동을 통해 배웠던 것들을 직무능력 소개서에 녹여내신다면 그것도 면접관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입사 전에는 이제 또 금융권이고 또 공기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딱딱하고 또 수직적인 그런 분위기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오게 됐을 때 이제 사실 겁이 많이 났었는데 실제로 와 보니까 이제 먼저 말도 많이 걸어주시고 또 농담도 많이 하시는 그런 편안한 분위기를 오히려 먼저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시는 선배들이 있었고, 이제 회의 같은 거나 이런 거 해보면은 신입이라도 항상 의견을 먼저 경청해 주시고 또 항상 먼저 물어봐 주시는 그런 수평적인 분위기라서 오히려 편하고 또 쉽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저희 공사의 업무 영역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뭔가 밖에서 봤을 때는 조금 정적인 기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역동적인 기관이고 모두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활기찬 기관이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적 구성이 정말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뛰어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입사해서 보니까 정말 맞는 얘기고 저희 동기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선배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스스로 발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입사 전에는 금융 공기업 이미지가 상당히 딱딱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입사한 후에 3개월 동안 공사에 근무하면서 딱딱한 이미지가 아닌 정말 편안한 분위기를 주는 그러한 공사라는 것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점심시간에는 주변에 식당가들도 많아서 어떤 것을 먹을지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행복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점심을 먹은 후에 청계천을 거닐면서 동기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 있다는 게 가장 큰 예보의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후배분들이 필기 관련해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우선 통계학은 대학원 수준까지 건드리는 것은 과도한 것 같습니다. 학부 수준의 통계학 과목들을 많이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곳의 시험도 많이 치러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잘해오고 있나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보광장에서 어떤 선배분께서 묵묵히 지금 걸어오고 있는 길을 걷다 보면 공사 앞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되게 감명 깊게 듣고서 그 문장 하나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험생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묵묵히 오시다 보면 저희와 함께 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면접 때 엄청 떨려서 손발과 목소리가 엄청 떨렸었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면접관분들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좀 긴장을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면접 때 많이 긴장이 되시겠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잘 정리해서 또박또박 말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끄럽지만 이제 제가 자주 마음에 품고 사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말이 이제 꽃이 질 것을 두려워하며 피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결과를 겁먹어 하시기보다는 지금 하시는 것에 충실하고 하루하루를 이제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하다 보면은 분명히 생각하신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회사의 시험을 치러 다녔었는데 그때 많이 탈락하면서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시험을 보고 또 끝까지 공부를 계속 유지한다면 결국에 어느 한 회사는 나를 꼭 선택해주는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제일 힘든 시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상대평가라고 생각한다면 긴장이 가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절대적으로 나는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한 마음으로 가볍게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꾸준히 준비하시다 보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